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潘종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313강은요. 코로나19가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코로나에서 적자 생존한 기업이 나중에 재무상태와 경영 실적을 어떻게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한번 평가해보고 현재 회계 규정인 IFRS에서 공정가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전에 312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6개월 내지 1년에 걸치면 이제 재정이나 금융 지원도 떨어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 기업 또 고정비도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그 적자 기업들이 서서히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 인수할 수단이 있어야만 그 기술과 그 인적 자원과 자산을, 무적 자원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중국의 사람들이 사서 유출해 가고 사람도 다 흩어지고 물자도 다 싸구려로 팔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국가의 경제 손실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지하려면 누군지 건전한 기업이 살아나야 된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시기랄지라도 잘 되는 기업이고 잘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잘 되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냐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누구나 알듯이 현재 코로나의 전 세계적 만연 5대양 육제주에 계속 만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 재상 상태에 있습니다. 재상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 공급이 아예 혼란 상태에 있고 공급망이 붕괴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제의 불황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대비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비하면서 쭉 하면서 끝까지 생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근데 여기서 저는 회계사니까 기업 위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IFRS 규정은 현재 시가의 공정시효 평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전 계정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제 유동성 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정된 거를 자꾸 유동화시키는 것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왼 오른쪽에 있는 부채나 자본은 이제 고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각 계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현금성 자산. 이것은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유동성을 중시하고 외화도 여러 가지 갖고 있어야 미국에서 살 수 있으면 달러가 필요하고 중국에서 살 게 있으면 위안화가 필요하고 일본에 엔화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유동성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단기 금융 상품도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로 단기를 연속시켜야 된다. 평가손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있는 펀드나 또 기업이 갖고 있는 펀드들도 지금 보면 1, 20% 내지 20, 30% 평가손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평가손이 적은 상품을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매출처관의 미수금은 판매 대금 회수기간 단축시키고 조기 수금에 대한 할인을 적용해서 빨리 수금해라. 그런 얘기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제품이나 상품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고 진부화나 순실현 가치가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떨어내서 이 부실 자산을 없애서 그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이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보지 않고 기업을 믿을 수 있고 신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성업금 등이 외부에 나갈 때는 이제 축소시키고 공동구매나 공동투자를 통해서 분산시켜야 위험을. 장기금융상품은 비중을 축소시키고 가능하면 단기 유동화시켜야 된다.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비주적 자회사 매각을 하고 해외 투자도 구조조정을 해서 공장을 여태까지 중국, 일본도였던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나 한국 근처로 다시 리유턴하는 것도 있고 한국 자체 지역 내에 자체 공장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인건비만 따질 게 아니라 물류 비용과 기타 이렇게 공급 부족이 단절되는 상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관계회사 유가증권도 경쟁사 공동 투자를 하고 확장을 억제하면서 이제는 적과 동침을 하는 적과 함께 같이 만들어야 한다. 경쟁자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다가는 과잉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아예 그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해서 가볍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죠? 같이 맞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유용생산 설비는 이제 자동화를 하고 AI화를 통해서 시장 수요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비를 대응해서 이제 총 그 공장 가동률이 60, 70%만 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100%가 돼야 적자가 안 나는 게 아니라 60, 70%를 버틸 수 있는 탄력적 설비를 해야 되고 장기간 미사용되는 거에 대한 비용도
자꾸 이제 외주화시켜서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형자산이나 권리 등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거품이 낀 가격이면 제거해야 되고 평가감을 해야 되고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인수합병할 때도 너무 오버된 오버슈팅 그러라고 그러죠. 그 과감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이제 전기 단계 계속 결손에 대한 결손금이 앞으로 이익으로 차감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없어야 되고 플러스 이익 볼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같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봤고 부채와 자본도 이제 뭐 이건 간단하죠. 이건 여기는 이제 플렉시블하게 평가 감이나 그 가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감액을 쭉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 부채나 자본은 이게 확정된 거고 대외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매입 채무는 가급적 축소해서 현금화 시켜서 지급해라. 단기 차입금도 여러 개의 은행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시켜라. 미지급 계정도 단순화시켜라.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제 유동성으로 돌아온 거 다시 장기화 시켜라. 이런 얘기죠. 충당 부채는 적극 반영을 해서 그 과소하게 이 업무들의 이익 그 과대 계산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재발행하고 만기 연장을 잘해라. 장기 차입금은 이제 국제은행 같은 데 반영해라. 장기 충당 부채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자본금 불이백은 유상 경제를 통해서 더욱 플러스 시켜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자본이용금도 합증 발행을 통해서 역시 플러스 시켜라. 이 경우는 투자자들하고 주주하고 합의해서 배당을 유보시켜라. 이런 것이 이제 이 재무상태표의 전략적 쟁점이죠. 그다음 이제 이 손익계산서의 전략적 쟁점을 한번 보면 매출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은 보통 실현주의라고 비용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으로 주식에 적용되는 것이 손익계산서 항목인데 이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도 보수적 기준이 적용되죠. 그러나 그래도 공정시가로 하니까 이제 옛날 원가주의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원가주의가 낫죠. 공정시가는 많이 평가감을 당합니다. 손익계산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국내 매출, 해외 매출에서도 품목이나 지역의 확장 억제를 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한 것 외에는 매출로 괜히 진격했다가는 나중에 보호 배급이 끊겨가지고 전쟁에서 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판매 전략을 수정해서 뭔가 플렉시블한 판매 전략, 온라인 디지털 판매를 해야 되겠다. 안정적 수익에 대해 집중 전략을 하고 불안정한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단순화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금융수익도 보수적 경영에서 엄격 적용을 하고 가대평가를 금지한다. 그래서 공익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나 원가 쪽에서는 이제 고정원가는 고정비 축소를 하고 변동무효화시킨다. 아웃소스 외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중변동 원가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물류비용 감소시키고 대량 구매를 통해서 수량이나 금액 할인을 받아라. 순수 변동 원가는 이제 즉시 투입하는 just in time 제도를 활용했고 가성비 높은 재료나 근처에서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 원가나 이런 데에서 납품 조달을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분산시켜라. 전에는 이제 중국 일변도 이렇게 큰 나라 일변도 했는데 이제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이제 다 분산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비 공급자를 더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또 일부는 내국화시키고 근접 지역에서 해라. 당근이 그런 거라면요. 근처 바로 당장 근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근처에서 당장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판매비와 관리비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정급을 이제 생산직 실적급으로 이제 또 변동해서 매출 변동에 따라서 이 인건비나 모든 것이 변동이 되도록 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정비로 하면 이제 매출이 이렇게 고정비가 세면 이 적자가 나는데 변동비로 가면은 매출하고 원가가 변동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비용도 저금리를 전환시키고 다수금융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걸로 대체해라. 기타 비용은 이제 평가손해나 감액 손실을 적극 반영해서 쓸데없이 괜히 과잉하게 해서 나중에 회계 분식 회계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법인세 비용은 이제 송금 산입과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서 투자해라. 특히 요새 정부는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개발 및 세액공제도 많이 해주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뺀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실질순이익이 잘 창출되도록 부지자산 순이익은 아예 반영을 다 감액을 떨고 나서 정말로 믿을 만한 순이익이 달성이 돼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이 공정가 시대에 평가가 안 된 요인이 있는 걸 줄이고 가급적 유동화시키고 채무나 이런 자본은 장기화시키고 비용은 다 변동화시키고 매출액은 확실한 매출액을 올려라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 기업가들한테 권할 수 있는 회계사적 관점에서의 이 적자 생존한 기업이 원상회복을 하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쫙 찍으시고요. 찰칵.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윤종에서 왔습니다.